안녕하세요. 주택업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에 직후해 간담회에서 지금은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고 정치적 상황도 어렵고 국내 총 생산 갭 마이너스 폭도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외에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야. 자영업자들이. 그래서 그 추경을 어려운 자영업자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그 긴급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창용 총재가 했어요. 자, 그래서 내수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4분기 기준금리를 2번 인하했지만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게 회복되려면은 한 1년 정도, 그죠?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 자, 금리 인하를 했지만은 소비는 전부 해외 가서고 있죠. 그죠? 지금 뭐 명절 기간에도 어마어마한 그 인파가 영종도 공항으로 몰렸죠. 자, 이런 배경에는 모건 스탠리의 올해 한국 경제 작년에 한 1.8까지 예상했거든요. 여러 뭐 KDI 기관이라든지 다른 외국인 IMF라든지 한 1.8, 1.9로 했는데 우리 또 상황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죠? 정치적 상황이 아주 곤란하게 됐잖아요. 자, 그런 영향으로 모건 스탠리가 한국 경제를 1.5% 성장에 그칠 거다. 그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추경 예산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 성장이면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체감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저임금이 한 3%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임금은 3% 올라가면 물가도 한 3%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장은 1.5%야. 자, 그 어마어마한 충격이 오는 거죠. 시장에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현재도 굉장히 안 좋은데 더 악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즘에 통계를 보니까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가 1년 새에 42%나 급증했다.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가 1년 새에 42%. 빚을 못 갚는 기준은 3개월 연체예요. 3개월 연체. 3개월 연체는 바로 은행에서 경매 들어가죠. 차압 들어가죠. 자, 그런 금액이 대략 보니까 30조 원이 있더라. 그래서 30조가 대출 시한폭탄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3개월 못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그때부터는 이제 막 2금융권, 3금융권, 그죠? 막 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다중 채무자의 연체율이 2.03, 10년 만에 최고. 자,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다중 채무자겠죠.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으로 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골라 지원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원금을 깎아준다든지 이자를 깎아준다든지 오직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죠? 오직하면 이 보수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제가 체감적으로 이렇게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거 보면 한 10명이 있으면 한 3명은 이미 망해서 나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 3명은 나가서 다 빚을 진 거고, 그 중에 4명은 현상 유지. 말 그대로 100만 원, 200만 원만 자기 인건비도 못 버는 거야. 자기 인건비도 못 버시는 분이 한 4명. 간신히 현상 유지. 밥만 먹고 사는 거. 나머지 3명은 예전보다 매출이 30에서 40% 떨어진 상황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딱 그 상황이에요. 장사 잘 되던 사람도 30에서 40% 매출이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 4명은 그냥 현상 유지. 그 다음에 그 3명은 망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4명 중에 한 2명은 올해 또 망해서 나가겠죠. 그럼 망한 자리에 다른 분이 들어와야 되죠. 근데 못 들어오고 있어요. 아무리 자리가 좋아도. 큰일 났어요. 자,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최근 1년 사이에 40% 넘게 벌었다. 자,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3명, 4명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정치적 불안.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저성장 기조, 모건 스탠리가 예상했듯이 1.5%, 그죠? 1.5%면요, 여러분들이 장사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월급쟁이 하셔야 돼. 월급쟁이가 좋잖아요. 그죠? 자영업보다는 월급쟁이가 좋은 거예요. 월급쟁이는 이렇게 명절에 쉬어도 월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들은 명절에 나가서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돈을 못 벌잖아. 그러니까 힘든 거야, 자영업자가. 자, 이제는 자영업의 시대가 끝났어요. 실질적으로. 저성장, 고령화. 그죠? 저성장 고령화. 거기다가 고인플레이션. 그죠?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자영업자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끝났다고 보셔야 돼. 자, 신용평가기관 나이스 평가정보의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현재 336만 9천 명의 개인사업자, 자영업자가 모두 1123조 8천억 원의 대출을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337만 명이 1123조의 대출을 발생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영업자는 내가 또 의료보험도 내야 되잖아. 직원들 의료보험도 내야 되잖아. 장사도 안 되는데. 그죠? 자, 이 어마어마한 빚을 자영업자가 냈다. 이 역대 최대다. 이제 이게 줄어들겠죠? 이제 자영업자들 다 이제 파산하고 나가면서 줄어들겠죠. 자영업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특히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상환 유주, 차주 모두 14만 6천 명.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파산된 거야. 이 14만 6천 명이라는 게 2023년 3분기와 비교해 보니까 이게 3분기 기준이니까 2024년 3분기 기준이니까 1년 동안에 41%나 증가했다. 그죠? 41%나 증가했다는 거야. 자, 이런 돈이 한 29조 7천억, 한 30조 가까이 되고 금액으로 보니까 37.5%나 증가했다. 그죠? 자, 다중채무자, 그죠? 다중채무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원수로 보니까 172만 명, 전체 개인 사업자 336만 9천 명 중에 절반이 다중채무자야. 그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다라는 거, 한 세 군데 이상, 그죠? 세 군데 이상. 자, 이들의 대출 잔액도 한 689조, 거의 690조, 그죠?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의 61.4%, 그죠?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도 670조, 그리고 전체 61%.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 대출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뭐 돈 있으면 자영업 하겠어요? 그죠?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면 되지. 그죠? 그리고 돈 있으면 은행에 넣어놓죠. 내가 3억에서 5억 가지고 있어. 은행에 넣어놓고 취직해서 월급 받는 게 낫죠. 그죠? 그게 나은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으니까. 그죠? 돈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받아서 자영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게,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다중채무자의 파산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한국은행 총재는 이 성장률을 보잖아요. 이 성장률이 앞으로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자영업자가 안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집값 폭등.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내고 있고, 그죠? 그리고 지방 공장들의 해외 이전, 그죠? 지금 지방이 이제 안 되잖아요. 그죠? 특히 지방이 지금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해외 이전. 그런데다가 트럼프가 원하는 건 또 뭐예요? 자국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팔아라. 그거잖아요. 해외 이전에 더 가속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다가 그나마 내수도 국내 관광을 안 해, 사람들이. 비싸다고. 그죠? 당연히 자영업이 안 되니까 손님이 가면 바가지를 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 소비자들도 그렇게 비싼데 내가 국내 관광 하겠냐 하고 해외 관광으로 가죠. 저는 이제 국내 관광을 선호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소비 패턴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집에서 잘 안 나가요. 그죠? 이제 술도 잘 안 마시고 노래방도 안 가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영업의 어떤 시대는 끝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갑투비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